뭔가 부드럽고 착할 것 같아요. 12간지 동물 중에 하나? 약간 온순한 성격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우리하고 친숙한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집이 있고 온순하고 되게 평화로운 풍경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곁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순하디 순한 아름다움을 보여왔던 양. 2015년 양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 이곳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 띠동물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열립니다. 올해는 을미년 양띠해를 맞이해 행복을 부르는 양이라는 주제의 양띠해 특별전이 마련됐는데요. 양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민속품, 양이 언급되는 문학작품 등 모두 76점의 자료를 통해 양에 대한 인식, 양이 지닌 상징성, 관련 민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습성 가운데에 어떤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튀지 않고 잘 조화를 하는 그런 양의 특성이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양의 어떤 좋은 습성들과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자료들과 영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동물이지만 사실 사람이 양을 길러온 것은 약 10,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에서는 애초부터 이 양이 귀한 가축으로 여겨지면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였는데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 양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또한 다양했습니다. 높은 산악지대를 좋아하는 양.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기를 싫어하고 성격이 온순해 관리하기 쉬운 동물인데요. 청결한 것을 몹시 좋아해 더러운 장소나 불결한 음식을 기피합니다. 양은 온순하고 주인한테 잘 따르고 순종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사람이 잘 다스리면 아주 복종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에서 유목민들에 의해 가축으로 길러졌습니다. 1년에 한 번 털을 깎아 그 털로 옷감, 이불 등을 만들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고 우유나 소젖에 비교해 진하고 영양가가 높은 양젖은 유목민들의 중요한 식료품이었습니다. 아울러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은 양고기였는데요. 고기의 맛이나 질도 그만큼 최상급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식주에서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했던 양은 한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었는데요. 양의 수가 곧 재산의 척도였죠. 동양에서 양은 일찍부터 영험스러운 동물로 여겨져 소, 돼지와 함께 제물로 쓰여왔습니다. 기꺼이 인간을 대신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은 제사를 지낸 이후에는 인간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 희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을 제물로 삼았는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는 본래 고려의 변방을 지키는 무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초원에서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양의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지는 것이었죠.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양이라는 한자에서 양의 뿔과 꼬리가 떨어지면 왕자만 남게 되니 이성계가 임금이 되리라 해몽했습니다. 훗날 그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되었고 양꿈은 길목으로 해석됐습니다. 양은 두 글자가 붙어서 아름다움이 되고 나아의 좋은 점이 오를 의자가 됩니다. 그 밖에도 맛있음, 아름다움, 상서로움, 착함, 좋음 등으로 이어집니다. 한자 자체가 바로 양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 민족은 양을 어질고 착하며 아름다운 긍정의 동물로 인식해왔습니다. 김홍도 역시 양의 이러한 어진 성격을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금화 편향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그림은 양으로 인격을 수양했다는 황초평이 설화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띠에 관한 기록 중 양띠는 보통 성질이 순박해 참을성이 있고 낙천적이며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양띠는 잘 융화되면서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성격 탓에 양띠 중에는 유독 예술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옛날 아들을 선호하던 시절에도 양띠해에는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을 하지 않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양의 좋은 품성을 가졌을 거란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순하기만 한 양에게도 의외의 성격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품성 때문에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불태우기도 하죠. 1919년 수많은 동포들이 일제의 총칼에 희생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던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는 바로 양의 해였습니다. 반드시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정직함을 가진 양처럼 우리 민족은 정의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구한말 지사 김종학 선생은 우리 민족의 애통한 운명을 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무리를 지어 정직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는 양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자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양은 유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체, 도, 개, 걸, 윷, 모 중에서 걸이 양을 상징하는데요. 걸도 큰 살이라는 속담에서 보듯이 양처럼 의롭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을 옛 사람들은 덕으로 여겼죠. 양띠가 앞으로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양띠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평화적인 우리 사회성 이런 것을 더 길러내야만이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또 세계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화 화가 박정희 화백. 그는 2015년 양띠해를 맞이해 양의 모습이 새겨진 새로운 민화를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흰색의 상징인 양이 청으로 칠해집니다. 푸른 양,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내년에 2015년도가 양띠해예요. 그래서 양띠도 그 나름대로 십간 중에서 많은데 을미년이거든요. 그래서 십간 중에서 갑을은 색깔이 청색이에요. 오방색 중에 상징하는 색이 청색. 그래서 을미년이니까 청양의 해라고 해가지고 양을 이제 청색으로 표현했어요. 을미년은 60간지 중 32번째로 을의 색을 청색이라고 합니다.
이 청색이 양을 만나는 2015년을 푸른 양, 즉 청량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은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개인, 가정, 지역,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조화와 공존을 중요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양이 빠르고 진취적인 푸른색 기운을 뿜어내는 2015년 청량의 해. 2014년 한 해 동안 전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힘차게 도약했던 포스코. 2015년 역시 포스코는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양.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평화롭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찰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 청량의 맑고 푸른 에너지, 우리 포스코 직원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